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미라클 K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가딘 회사의 대표 맡고 있는 유희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서귀포에 와서 저희 제품을 소개를 한 건 2년 정도 됐고요. 작년, 재작년에서 저희 미라클 K를 뿌리신 분들이 다행히 국제 감귤박람회에서 상을 받고 그러셔서 좋은 결과를 내셨다는 말씀을 듣고 아주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소개드리려고 하는 제품은요, 일단 비용이 적게 들고 또 감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길게는 안 하고요, 한 30분 정도 간단히 말씀 여쭙겠습니다. 올라서야 됩니다. 흔히 당도를 높이는 건 어떻게 하면 당도가 높아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가리입니다. 가리. 그러니까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질소, 인산, 가리, 석회, 고토 이렇게 5가지가 비료의 5요소인데요. 그 중에서 질소가 하는 일은 키를 키우는 일입니다. 키. 그러니까 만일에 도장지가 막 나온다 그러면 얘는 질소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줄기를 키우고 잎사귀를 키우고 하는 일은 질소가 맡아서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인산이 하는 일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꽃 잘 피게 하는 놈입니다. 꽃이 튼튼하게 잘 펴야 수정도 잘 되고 착과가 잘 되고 거기까지를 인산이 합니다. 그 다음에 가리는 잎사귀가 햇빛을 받으면 녹말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든 녹말을 오전에 만들어서 오후와 저녁에는 열매와 뿌리에다 갖다 창고에다 저장을 시킵니다. 잎사귀는 생산 공장이고 열매와 뿌리는 창고인 셈이죠. 그러면 오전에 만든 녹말을 오후와 저녁에 10개를 만든 잎사귀가 10개를 다 보내놔야 그 다음날 아무리 좋은 햇빛이 내려오면 또 10개를 만드는데 만일에 5개만 보내놓고 5개가 아직 잎사귀에 남아있다. 그럼 그 다음날 아무리 좋은 햇빛이 내려와도 5개밖에 생산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식물이 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녹말을 만들어서 열매에다 갖다 저장할 때는 포도당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이 그릇에 열매라는 그릇에 당이 차곡차곡 치밀하게 쌓여서 과가 만들어지면 당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간단히 생각하면 당도를 높이는 건 뭘 잘 주면 되겠냐? 가리입니다. 그러면 가리는 열매를 키우고 뿌리를 키우는 게 가리가 하는 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열매를 키운다는 의미는 녹말을 당으로 바꿔서 열매에다 저장시키는 일을 가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가리가 천연으로 쓸 수 있는 게 없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리 비료는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염화가리, 황산가리. 그 염화가리, 황산가리는 말대로 똑같은 기능입니다. 열매 당도 높이고 열매 키우고 하는 일은 염화가리, 황산가리를 잘 주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화가리, 황산가리 얘네들은 둘 다 수용성 비료니까 물에 녹아서 식물이 가리는 빨아먹고 황산이라는 건 남아버립니다. 또 염화라는 건 토양에 남으면 염산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염화가리, 황산가리를 지속적으로 쓰다 보면 염산, 황산, 산 이렇게 쌓여서 산성화되는 겁니다. 토양이. 그러면 그 산성화된 땅에는 내가 염화가리, 황산가리, 가리가 필요해서 썼지만 남아버린 찌꺼기가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순간에 토양에는 중성 땅에서 사는 미생물이 있고 산성 땅에 사는 미생물이 있고 알카리에 사는 미생물이 있는데 산성 땅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균들만 살게 됩니다. 그럼 걔네들이 과수에나 다른 식물에 보일 때는 병으로 오는 거죠. 그럼 그 병을 잡으려고 또 약을 치게 되는데요. 그 약도 강한 산성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성을 쫙 뿌려주면 균들은 죽지만 그게 결국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또다시 산성화시키는 그런 이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다 집집마다 뒷간이 있어서 그 아궁이에다 불 땐 재를 가져다가 뒷간에다 버리고 거기다가 똥오줌 같이 섞어놨다가 또 재 버리고 겨우내 놔뒀다가 봄이 되면 그걸 구루마에 끌고 가서 거름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저희 제품에 천연 가리 미라클 K 이렇게 써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아까 염화가리, 황산가리를 제외한 그럼 천연으로 해서 구할 수 있는 가리비료는 없냐? 그 아궁이에 불 땐 재가 가리비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화학비료가 나온 이후부터 인분을 못 쓰게 하고 또 쓰기에도 너무 번거롭고 또 아궁이에 불 때는 집이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천연으로 구할 수 있는 건 광물, 돌가루에 들어있는 가리를 쓰면 되는데요. 이 돌가루 돌멩이마다 우리 알고 있는 모든 돌멩이에 다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리 성분이 한 1%나 2% 이 정도씩 들어있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에 한 11% 정도의 가리가 들어있어서 그 가리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염화가리, 황산가리를 나는 욕심껏 좀 많이 뿌리고 싶어서 물에다가 많이 타서 잎사귀에다 쫙 뿌려주면요 잎이 타거든요. 그건 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많이를 못 쓰고 자주 여러 번 옅게 타서 계속 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가루는 농도를 바꾸지 않으니까 얘를 진하게 잎사귀에 뿌려놔도 잎에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리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내면서 잎사귀를 태우거나 짙게 뿌렸다고 해서 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잎사귀가 만들어 놓은 녹말을 당으로 바꿔서 열매에 저장시키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도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가리가 하는 일은 초등학교 책에 보면요 과학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운동장에다 화분을 2개를 내놓고 그 운동장에 있는 화분에 잎사귀가 이렇게 막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를 갖다 놓고 한쪽 잎사귀의 뒷면에다가는 염화가리를 물에 녹여서 연하게 타서 발라줍니다. 붓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한쪽 화분은 그대로 놔두고 들어갑니다. 1시간 있다 다시 나가서 보면 염화가리를 연하게 발라준 놈의 잎사귀와 줄기는 이렇게 팽팽히 서 있고 안 발라준 놈은 모가지가 툭 떨어져서 쭈글쭈글 수분이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리가 하는 일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실험인데요. 그게 뭐냐면 식물 잎사귀 뒷면에 보면 기공이 있습니다. 이 기공은 식물은 어떻게 해서 자기 먹거리를 만드냐면 우리는 열심히 차도 몰고 돌아다니고 이래야 먹고 살지만 식물은 가만히 서서 햇빛만 보면 하지만 이 뒷 기공을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땡겨가고 물을 뿌리에서 끌어올려간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더해서 그곳에다 햇빛만 가하면 녹말을 만들거든요. 그게 식물이 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살아가는 데는 4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햇빛,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물, 세 번째는 흙, 네 번째는 거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햇빛을 받아서 만든 녹말, 그 녹말을 식물은 자기가 먹고 자기가 쓸 만큼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한테 나눠줍니다. 그건 우리가 이 뒷산에 나무에다가 비료 지고 가서 안 줘도 혼자 잘 사는 이유는 식물이 살고 있는 게 흙을 먹고 사는 겁니다. 식물의 밥은 흙입니다. 흙. 그런데 흙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걸 또 좋게 얘기하면 영어로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입니다. 그러면 좋은 건 줄 알고요. 이거 돌가루예요. 그럼 허접대기로 봅니다. 하지만 이 돌가루가 여러 가지 식물이 먹어야 되는 밥, 이를테면 질소를 제외한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붕소, 황 모든 것들은 다 돌멩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미네랄 속에 들어있습니다. 식물은 그 미네랄을 빨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미네랄을 직접 빨아먹지 못하니까 자기가 만든 양분에 미생물이 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미생물들한테 뿌리를 통해서 30%를 흘려줍니다. 그러면 그 당이 흙에 젖어요. 그 흙에 젖은 당을 미생물들이 빨아먹기 위해서 와서 그 흙을
당을 먹기 위해서 같이 먹고 배설을 해 놓으면 그게 식물이 쓸 수 있는 식물의 밥이 됩니다. 결국 흙을 직접 먹는 게 아니라 미생물을 활용해서 자기 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염화가리, 황산가리가 계속 쓰다 보면 산이 쌓여서 토양이 산성화되면 거기에는 나쁜 균들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천연가리를 써보시면 어떨까요? 또 하나는 그렇게 쓰고 싶은 염화가리, 황산가리를 지속적으로 진하게 못 쓰니 얘를 이 돌가루는 농도를 바꾸지 않아서 아무리 진하게 뿌려놔도 잎을 태우거나 그러지 않고 이 돌가루가 붙어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공을 열고 닫고 잎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팽팽하게 유지를 하고 있으면 똑같은 양의 햇빛을 받아도 광합성을 잘하게 되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생리학적 전위차라고 화학 성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꼭 저희 제품이 아니라 우리 잎에다 뿌리는 연면시 비용 어떤 제품이든 잎에다 뿌려주면은요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잎과 뿌리는 양분을 끌어들일 때 삼투라는 현상으로 끌어들입니다. 근데 삼투 이게 뭐냐면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유리 컵에다가 물을 한 잔 받아놓고 거기다가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농도가 진한 잉크가 농도가 낮은 물 속으로 이렇게 퍼져갑니다. 그걸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걸 확산이라고 얘기하고요. 거꾸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삼투입니다. 우리 여기 고추 심겨져 있는데 고추밭에다가 만일에 복합비료를 진하게 타서 물에 아주 진하게 타서 복합비료를 나무 주위에다 그냥 왕창 갖다 들이부어주면 뿌리가 타버려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밖에 흙에 있는 양분의 농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낮은 세포액, 뿌리의 세포액이 농도 높은 흙 속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럼 뿌리가 죽으니까 타버린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잎도 똑같습니다. 잎사귀에다가 우리가 무언가를 뿌려주면 잎도 왜 타버리냐면 진하게 타서 뿌려버리면 약해나고 비해나고 하는 이유가 농도가 높아버리면 잎사귀에 있는 세포액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노랗게 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가루는 아무리 진하게 뿌려놔도 식물의 잎사귀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농도가 높은 놈이 내 몸에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조직을 치밀하게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잎이 하나, 둘, 셋, 세포가 3개가 이만큼 클 걸 꽉 끌어당기면 하나, 둘, 셋 두꺼워집니다. 그럼 잎이 두꺼워지고 가리가 기공을 꽉 쥐는 역할을 하면 잎이 처지질 않고 땅바닥에 햇빛을 보고 서 있는 시간이 많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잎을 두껍게 만들면 균과 병은 공기 중에 늘 떠다니니까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도 좋아지는 거고요. 결국 잎사귀를 튼튼하게 키워놔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리학적 전위차라고 그래서 무언가 농도가 높은 놈이 내 잎사귀에 떨어졌다라고 식물이 느끼는 순간 그 전위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포를 끌어당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끌어당겨서 잎이 두꺼워지고 조직이 치밀해지는 걸 억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억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흔히 우리 웃자랐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웃자랐다 또는 도장지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왜 그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질소를 많이 먹은 겁니다. 질소를 많이 먹으면 키가 쭉쭉쭉 크니까 또 잎사귀는 무성해지고 잎사귀가 세포가 커지면 잎사귀의 크기만 커지지. 그러면 한여름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잎이 얇고 크기만 하니까 일소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세포를 끌어당겨서 잎을 작고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센 햇빛이 내려와도 일소 피해도 줄여갈 수 있는 거죠. 결국 햇빛을 이용해야 되는데 햇빛한테 당하게 되면 안 되는데 결국 웃자랐다거나 또 도장지가 나왔다는 건 결국 질소를 너무 많이 먹고 있다. 그러면 그걸 농약방에 가서 나 억제제 좀 줘 이렇게 얘기하면 농약방에서 뭘 주냐면 인산가리를 줍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질소를 좋아해서 질소를 10개 빨아먹고 있어요. 그럼 키가 10개만큼 크고 있는 놈한테 인산 3개, 가리 3개를 주면 질소는 4밖에 안 먹으니까 키는 10만큼 크던 게 4으로 줄고, 그 다음에 양분의 이동이 줄기를 두껍게 만들고 열매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키 크는 걸 먹게 만드는 게 인산가리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인산이 하는 일은 꽃 피게 하는 겁니다. 꽃 잘 피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ATP를 이동시키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아, 이거 꽃 잘 피게 하는 거야. 꽃이 잘 안 피고 착과가 잘 안 돼? 그럼 인산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인산은 과수류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고추나 토마토나 딸기나 이런 놈들은 꽃이 계속 피잖아요. 꽃이 계속 1화방, 2화방, 3화방 이렇게 피는 그런 과채류하고, 채소류하고 과수류는 다릅니다. 과수는 배나무, 사과나무, 귤나무도 마찬가지. 꽃이 한 번 피고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키우기 때문에 꽃이 떨어진 다음 이후에는 수비를 보면 항상 질소, 인산, 가리에서 인산은 제로입니다. 인산을 줘버리면 인산이 안 쓰이고 다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추비의 인산이 제로인 이유는 꽃을 이미 피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수류에서 억제를 시키려면 농약방에 가서, 어이, 내가 고추를 하는 사람이면, 고추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어이, 나 억제제를 줘봐. 그러면 인산가리를 주면 인산가리 갖다 뿌리면 돼요. 근데 과수류는 인산가리를 갖다 뿌리면 인산은 안 쓰이고 다 축적되고 가리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리만 쓰면 되는데 그냥 의뢰껏 인산가리를 쓰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저는 제가 재작년에 왔을 때 그 펜션에서 이제 있는데, 그 펜션에 계시는 사장님이 하우스로 한라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떤 일을 하세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저 돌가루 비료 장사합니다. 그랬더니 돌가루가 무슨 비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얘기를 혼자 듣긴 너무 아까우니 내 친구를 저녁에 불러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신 분이 재작년에 여기서 그 대상 받았던 손주영 사장님입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저희 식구도 있었고 이제 세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더니, 나 그럼 이거 올해 써보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럼 전체 다 쓰지 마시고 일부만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서너 봉지 가져다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나무 한 10그루만 잡아서 거기다가 뿌려놔보고 그 나무하고 다른 나무를 비교해 보시면 뭐 내년에 이거 쓸지 안 쓸지 보이시지 않을까요? 돈 주고 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다 무조건 다 하겠다고 그러세요. 아니라고, 조금만 하라고. 근데 계속 그러다가 아니라고 전체를 다 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10브릭스 이상씩 가지고 오는데 나는 맨날 가지고 나가면 9.5브릭스에서 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이것 써봐라 저것 써봐라 나 참 여러 가지 해봤다. 그런데 그 0.5브릭스 올리기가 그렇게 어렵더라 그러셨거든요. 제가 4월 달에 와서 그분을 만났고 저한테 250만 원어치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대상 받고 10월 30날 첫 수확을 하셨거든요. 제가 공교롭게 10월 30날 제주에 올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유 사장 오늘 나 첫 수확하니까 빨리 좀 오라 그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농사가 정말 잘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조그만 것까지 당도가 높으니까 버리지 말고 다 보내달라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제가 그분 감귤을 딱 먹어보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감귤이 있으니 사 먹어라 해갖고 쭉 카톡으로 보냈더니, 저는 한 1000박스 파는 줄 알았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유 사장 자네가 3000박스 팔아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3000박스를 팔아드렸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먹어본 사람들이 또 전화해서 사고 또 전화해서 사고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라클 K라는 제품이 좋으니 이거 돈 주고 사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걸 써서 정말 농민들이 당도를 올리고 조직이 치밀해져서 저장성이 좋아지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돌가루 값은 250만 원어치 저한테 사셨는데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제 말 믿고 그걸 사시겠다고 사셨는데 써봤는데 효과가 없으면 저한테 돈 돌려받으세요. 언제든지 돌려드릴 테니 꼭 돈 돌려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아주 많이 이 교육하는 강의, 농업대학에 강의도 가고 하는데요. 가서 미네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저희 제품을 혹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옆에 집이 아무리 잘 됐다고 해도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안 믿으실까 하고 물어봤더니 40년 동안 좋다는 거 다 써봤는데 맨날 돈만 들고 맨날 속기만 하고 그러니까 안 들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 중에 한 명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그럴 생각이 없고요. 작년에 농협중앙회에서 50%를 지원하고 지역 농협이 30%를 지원해서 20%만 자부담으로 저희 제품을 살 수 있게, 저희 제품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38가지를 농협중앙회에서 토양 개량제 사업으로 지원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 제품을 밀양 쪽에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신 줄 몰랐어요. 저는 아무도 몰라요, 농민을. 그런데 어느 농협에서 전화가 와서 2억을 주문을 하더라고요. 2억어치를.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걸 왜 2억씩이나 누가 이걸 알고 주문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한 4년 전쯤 저희 제품을 그쪽에서 누가 판다고 가져다 판매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좀 이를테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짝퉁 하나 만들어서 그 회사 뭐 없어졌다, 더 좋은 제품 나왔다 해서 이제 다른 제품을 판매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4년 지났죠. 저는 이제 그쪽에 영업하거나 판매하는 판매점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 그 회의하신 분들이 우리가 써본 것 중에 하우스에서 연작장애 없앨 수 있는 건 이 미라클 K 이거 한 개밖에 없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 거를 주문했다고 2억이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제일 크게 하는 집은 한 집이 영암의 버들농산이라고 고구마 농사하는 집입니다. 100만 평을 합니다. 근데 그 100만 평 하시는 집이 해마다 저한테 16차를 사갑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여기 청초밭에서 이제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실험하는 개념으로 해서 한 2차 이렇게 들어갔는데 올해는 지금 뭐 거의 8차 이렇게 갖다 놓고 창고에다가 있는 대로 쌓아놓고 내가 신나게 좀 써보려고 이렇게 하세요. 저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농민이 돈을 벌어야 지금 저희 그 청솔바이오에서 저희 제품을 판매를 해주시는데요. 청솔바이오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제조하는 제가 돈을 버는 게 순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영업사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는 3명밖에 없어요. 저, 여직원, 공장장. 영업사원은 없습니다. 저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100만 평 하는 집에 제가 얼굴 한번 뵙겠습니다. 저희 제품 소개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만나주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무안의 행복한 고구마라고 유기고구마를 아주 오래 하신 고구마 하시는 분 중에는 그분을 모르는 분이 없으세요. 그분이 2년을 써보고 그 100만 평 하는 분, 50만 평 하는 분 이런 분들한테 소개를 해줘서 그분들이 찾아와서 사갑니다. 제가 정말로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저한테 하신 대답이 이겁니다. 유 사장, 내가 자네 거를 살지 말지 결정하면 앉은 자리에서 현금으로 4억이 나가는데 내가 그걸 효과가 없으면 돈 주고 사서 쓰겠는가? 그럼 4억 주고 사시면 사장님 4억의 효과는 보세요. 4억 주고 사서 4억의 효과를 볼 것 같으면 내가 그걸 뭐 하려고 사서 쓰겠는가? 4억 주고 사서 최소 10억은 이익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이익을 보세요? 수확량이 늘었나요? 아니. 그럼 당도가 올라갔나요? 물론 당도는 올라갔지. 그러면 어떻게 10억이나 버세요? 그분 말씀은 우리는 고구마를 캐면 10월에 캐서 그 다음에 4월까지는 창고에 쌓아놓고 안 팔아요. 그 대농들 1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다음에 4월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저장을 해놓는데 반절을 썩어서 버립니다. 고구마가 썩어서 반절을 버리고도 팔았는데 그 시간에. 근데 저희 걸 뿌려놓고 캐서 창고에 담아놨는데 마지막 한 톨까지 썩은 게 하나도 없이 다 팔아먹었다. 반절이 10억은 충분히 된다. 거꾸로 우리 고구마는 놔두면 숙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도가 더 올라가는데 숙성이 안 되는 걸 걱정할 정도로 조직이 치밀해서 뿌리가 억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않으니까 우린 돈을 버는 거다. 그분들이 쓰고 있는 것만 해도 뭐 영암의 3집, 무안의 3집, 해남의 1집, 해남의 이상철 씨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제가 지난번에 여기 어디지? 저쪽 더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성읍 쪽에.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한 6명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이걸 고구마 농사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씁니다. 특히 그랬더니 해남의 이상철 씨라는 분을 아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사장님도 저희 걸 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얘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전화해서 그 사람 쓰는지 안 쓰는지 여기서 바로 확인합니다. 그러더니 바로 전화를 걸으셨어요. 그러면서 형님 미라클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 그걸 판다고 여기를 왔는데 이거 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나 지금 바쁘니까 미라클 그거 무조건 써. 나는 그거 지금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써. 딱 그랬어요. 그럼 바빠 이따가 또 전화해.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전화 끊더니 제 설명은 듣지도 않고 아유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한 6창가를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이 해남의 이상철 씨라는 분이 제주도에서 농사를 크게 하다가 해남으로 가셨다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그냥 한번 기왕에 작년 재작년에 대상 받으신 분들도 미라클 K를 쓰셨다고 하고 또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재작년에 가서 말씀드릴 때는 쳐다도 안 보셨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 꼭 제주도 오면 얼굴 좀 보고 가라고 그래서 인사드리고 식사하고 같이 밥 얻어먹고 갔는데요. 가리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조직을 치밀하게 당도를 높이고 과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릇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과는 칼슘이 키웁니다. 그릇을 만드는 건 칼슘이 만들고요. 그 그릇에 녹말을 당으로 바꿔서 발뒤꿈치로 눌러 쌓듯이 당 해서 열매의 당을 채곡 쌓아줄 수 있는 게 가리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이게 쓰시는 시기는 새 잎이 날 때부터 25마리에 2봉지씩 타서 뿌리고요. 꽃이 딱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비대기가 1차 비대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는 2봉지가 아니라 25마리에 4봉지를 타서 진하게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억제가 되면서 양분이 열매로 이동을 해서 과를 무겁게 만드는, 과를 치밀하고 단단하게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에 하나만 말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과를 수확을 하기 전에 내가 한 2주 전에 먼저 나만 수확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요. 그건 숫기를 당기는 것 역시 가리가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이 나 억제제 좀 줘. 그러면 인산가리를 주고요. 농약방에 가서 어이 나 비대제 좀 줘. 그럼 인산가리를 줍니다. 어이 나 착색제 좀 줘. 그럼 또 인산가리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식물은 질소를 많이 먹어서 키만 키우고 있는 걸 억제시키는 순간 양분의 이동이 열매와 줄기로 가면서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고요. 또 억제가 되는 순간 모든 식물은 자기 색을 내려갑니다. 억제를 시키면 착색은 저절로 되는 거고요. 억제를 시키면 과가 커지는 비대도 따라오는 겁니다. 억제제, 착색제, 비대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억제가 되는 순간 양분이 열매에 가서 쌓이고 이제 끝 무렵에는 질소는 잎사귀는 호흡도 그만하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얘가 계속 잎사귀가 활동을 해버리면 열매에 갖다 저장한 당을 빼다 씁니다. 그러면 익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끝 무렵에는 억제를 세게 걸어서 억제가 세게 걸리면 질소 먹은 잎사귀 활동이 줄어드니까 양분을 다 열매로 이동하고 얘는 떨어질 준비만 하면 되거든요. 결국 억제를 시키면 억제제는 착색제고 비대제고 당도제고 경도제고 이 가리 하나로 다 하는 겁니다. 얘를 진하게만 뿌려놓으면 억제가 되는 순간 그건 다 같이 따라오는 또 숫기를 당기는 자기 색을 내려간다는 건 이제 잎사귀는 일을 그만하고 과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빨리 식물이 전환하게 만드는 것도 억제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경도는 올라갔는데 당도는 안 올라갔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억제는 됐는데 비대가 안 되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식물의 생육 원리입니다. 억제가 되는 순간
비대, 착색, 당도 올라가는 거, 조직 치밀해지는 거, 이건 다 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 여쭙고, 또 아무리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도 써봤더니 효과가 없으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생각은 없고요. 제가 여기 그 아주머니들 계시니까 이 미라클 K라고 하는 이게 고운 돌가루 분말입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봉다리에 비료로 담아서 팔면 한 봉지 500g이 10,000원이고요. 이거를 예쁜 병에 담아서 화장품으로 팔면 이거 한 개로 10병을 만들어서 한 병이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10만원짜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팩으로 쓰는데요. 이걸 그냥 슈퍼마켓에서 파는 요플레 사가지고 같이 개서 얼굴에 바르시고 한 10분, 15분 정도 있다 완전히 마르기 전에 씻어내고, 그리고 이제 수건으로 얼굴 닦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얼굴을 만져보시면 내가 언제 이렇게 매끈해졌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깨끗해집니다. 이게 청담동에 있는 미라클 스톤 숫자로 10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시면 이 똑같은 돌가루, 저희 내용 이거를 청담동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연예인들이 이거 한 개면 2병 나오거든요. 한 병을 72,000원씩 사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이게 저만 아는 비밀이거든요. 이걸 화장품병에 담으면 화장품, 비료봉투에 담으면 비료. 남자분들도 얼굴 타고 그런 거는요. 이게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 얼굴에 발라주고 그러면 얼굴 깨끗해지고 하얘집니다.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비싼 화장품 안 쓰셔도, 천연 화장품은 3가지가 필요한데요. 미네랄, 비타민, 효소. 이게 미네랄이고요. 효소는 요플레고요. 거기다 꿀 티스푼으로 한 티스푼 같이 섞어서 얼굴에 바르기를 일주일에 2번만 바르시면 남편이 못 알아보실 수도 있다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쓰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아참 농약이나 영양제나 뭐 어떤 거든 같이 혼용하셔도 됩니다. 석회보로도 혼용하셔도 되고요. 따로 치려고 하지 마시고 일부러 혼용해서 치면 2가지가 같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액체들은 햇빛이 나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 돌가루하고 섞어서 뿌려놓으면 얘가 그 액체들을, 영양제나 다른 것들을 잡아놓는 효과를 오래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섞어 치면 둘 다 상승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뿌리는 시기는 새잎 날 때부터 뿌리는데요. 새잎이 한 10cm쯤 컸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땐 뿌리면 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때부터 뿌려서 2주 간격으로 뿌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이 떨어지자마자, 꽃이 만개에 있을 때는 안 뿌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이 닿으면 벌이 피부로 호흡을 하니까 벌이 닿으면 벌이 죽어요. 도망가. 그래서 꽃 피어있는 시기만 빼고 꽃이 다 떨어지면 2배로 타서 세게 뿌려줍니다. 잎과 줄기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2주 간격으로 2봉씩 타서 계속 뿌려줍니다. 양경준 사장님하고 우리 손주영 사장님 10번 정도 뿌리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한참 비 내릴 때는 이것도 씻겨가니까 가급적이면 2봉씩 타서 2번 뿌릴 걸 4봉 타서 1번 뿌려놓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예, 억제 효과는 한 달 간격으로 뿌리더라도 4봉 타서 한 달 간격으로 뿌리는 게 2봉 타서 2주 간격으로 뿌리는 것보단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농도를 바꾸는 수용 제품 같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요. 얘는 잎에 오래 붙어 있을수록 효과를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